자, 이제 가감점입니다. 가감점. 이거 이제 본지표는 끝났고 이제 가감점이 있습니다. 가감점이 있습니다. 자, 직장 어휘집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장 어휘집 설치는 모든 기업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의무가 아닌 회사에서 기업에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본사 사업장이 500명이 넘어서 의무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 인천 사업장은 500명이 안 되는데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단독이든 공동이든 이탁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하고 있다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는 원래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의무가 아닌 사업장이 했다라고 하면 점수를 5점 부여받을 수 있죠. 그리고 가족 친화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총 10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은 7가지까지 인정이 되고 대기업 공공기업은 5가지만 돼요. 그러니까 5점을 받을 수 있냐, 7점을 받을 수 있냐 그렇게 나눠지는데 가족 초청 행사를 했다. 그러면 실적이 있으면은 유 체크하시면 되고요. 가족 캠프라든가 배우자 근무지 이동, 근로 상담제도, 수유시설, 산모 휴게실, 임산부 지원, 자녀 학업 지원 프로그램, 가족 건강검진, 장기 근속 휴가, 가족 휴양시설. 요 프로그램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10가지 다 있다 하더라도 점수는 최대 점수는 5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0점이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 학업에 대한 부분도 그냥 축하금 정도만 주더라도 제가 인정을 해드릴 겁니다. 좀 넓게 봐드렸어요. 뭐 장기 근속이라든가 가족 휴양시설, 뭐 리조트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하면 모든 실행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했다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누가 간 사람이 있어야 되고 활용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가족 돌봄 휴직이나 이용 또는 휴가 이용. 요게 이제 올해 이제 가족 돌봄 휴가 생겼는데 요거 지금 3개년도 기준으로 봤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돌봄 휴가는 이제 올해부터 1월부터 생겼죠. 6월까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남녀 고용 평등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예. 우리가 이 3개년도 동안에 우리가 인증서나 뭐 상패가 있으면은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또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경영혁신 중소기업이라고 메인비지 인증. 요게 이제 인증이 있으면 요거 인증을 받으셨으면 요것도 신청까지 인증이 있으면 요것도 점수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중소기업만 해당되죠. 근무혁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대한 3개년도를 평가를 하는데 요거는 전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19년도도 시작을 했는데 이때도 있으시면은 저희가 2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리자 비율 목표제를 좀 시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요거는 전년도에도 봤을 때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도 공공기관 제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이제 민간 기업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여성 관리자를 계속 어느 정도 육성하겠다 좀 체계를 좀 잡았다라고 하면 여기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여성 임원 비율도 좀 보고 있는데 여성 임원 비율 같은 경우는 여성 임원 비율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 등기 임원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시 근로자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등기부 기재된 등기 임원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임원 중에서 여성 임원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체크해서 우리가 3% 이상만 되면 인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연차 활용률입니다. 연차 활용률. 연차 활용률은 우리가 이제 1년이 넘어야지만 저희가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 1년이 보통 그 숫자가 다 틀리죠. 뭐 신입사원 숫자 다르고 뭐 오래되신 분 다르고 뭐 일단 민간 기업에서는 15개에서 25개 이렇게 편차가 있는데 사람마다 몇 개 쓰는지 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 1년 끝났을 때 몇 프로가 나오죠. 예를 들면 뭐 20개 중에서 10개 썼다면 50% 뭐 이런 식으로 퍼센트 쭉 나오면 그 퍼센트지에서 또 평균을 내셔가지고 퍼센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70% 넘으시면 이 점수를 또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조기 도입 시행. 요거는 거의 시행하는 회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노동부에서 노동시간 단축 확인증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요거는 요 점수를 받으시고 싶으시면
요 노동부 쪽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요걸 확인증 좀 받아주세요. 자동 육아휴직입니다. 자동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규정 안에서 자동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산 육아를 가면은 무조건 육아휴직을 갈 수 있도록 규정화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을 안 가고 싶다라고 하면 별도의 사유서를 내는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규정이 없으면 인정이 안 돼요. 네, 규정이 있어야 되고 실적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대체 인력 채용입니다. 대체 인력 채용도 우리 회사는 이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 가점을 줍니다. 일반 기업에서 보통 대체 인력 채용을 하면 저희가 지원금 받거든요. 여기 이제 3개년도 안에서 체크를 해서 점수를 부여받습니다. 조기 퇴근제입니다. 조기 퇴근제는 말 그대로 정시 퇴근과 좀 다릅니다. 보통 어떤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주 금요일은 6시 퇴근이 아닌 5시 퇴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요거를 다른 날 1시간 더 근무하셔도 되고 근무하지 안 해도 저희가 점수 주고 있습니다. 이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 기업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매달. 예.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고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요 제도죠. 요거 제도인데 요것도 지원자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고 한데 그렇죠. 근로자가 20만 내죠. 20만 내고 기업에서 10만 내고 정부에서 10만 원 준다. 이렇게 돼서 이제 선정이 되면은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기업에서 한 12,000개 정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12만 명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용입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용은 우리 노동부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저희가 선정해 좀 드리고 있으니까 요 컨설팅 받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이네요. 우리 대기업 공공기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이런 그 여성 근로자나 관리자가 고용 기준이 미달하는 기업들은 저희가 감점을 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 저희가 어차피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제가 노동부 자료를 받아서 이게 기존 점수보다 마이너스 점수가 나갈 거예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런 적극적 고용 개선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일하게 감점이에요. 다른 건 다 가점인데 요거 때문에 다 감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현장 심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 설명은 마무리할 거고 그리고 바로 이어져서 지금 컨설팅에 대한 소개도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할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컨설팅 받을 때 제가 했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그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좀 컨설팅을 받을 시간이 없으시면 저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오셔가지고 질의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심사 일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팀장이 한번 연락 드릴 거예요. 언제쯤 심사 나갈까요? 이렇게 한번 연락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정 협의를 좀 하시면 되고요. 현장 심사 때는 지금 모든 제가 설명드렸던 자료에 대한 근거 자료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근거 자료들이 있어야지만은 저희가 점수를 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사를 받을 때는 2명의 심사원이 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한 분씩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증빙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산출 근거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사팀의 개인 정보는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진 않아요. 연락처하고 뭐 성별 정도, 성함 정도만 알려주고 저희 시스템에서 나와 있습니다. 연락처가 배정이 되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신규 심사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 일과 시간이 9시부터가 대부분이죠. 근데 저희는 한 9시 반 정도 갑니다. 9시 반 정도 가서 회의를 하고요. 만약 우리 회사가 10시부터 시작이다. 그럼 10시 이후에 가면 됩니다. 그것도 조율하시면 돼요. 우리 심사원하고. 그래서 이제 요 시작 회의는 한 30분 정도 진행하는데 우리 심사팀에 대한 소개도 할 거고 가르치나가 뭔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오늘 심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다. 이런 거 말씀 좀 드리고 우리 회사도 기업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기업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뭐 PT로 하셔도 되고 뭐 구두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대표이사님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이제 20-30분 정도 진행을 좀 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은 사업장 내 이제 현장을 한번 봅니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 투어를 좀 해볼 거예요. 투어를 해보고 식사를 하고, 식사는 여러분 기업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 심사원이 별도로 이제 식사를 하고 오면 되고, 요거는 이제 식사 장소만 좀 알려주시면 돼요. 만약에 좀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는 별도로 하고 올 겁니다. 자,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제 두 분이 나눠서 진행을 한다고 했죠. 심사팀장은 여러분이 낸 실행 실적을 모든 증빙을 다 찾아볼 거예요. 찾아봐서 이거는 증빙이 된다 안 된다를 해서 요거 실적을 확인할 거고요. 한 분은 직원 인터뷰 10명을 할 겁니다. 한 명씩 계속 인터뷰 좀 진행할 거니까 계속적으로 한 명이 끝나면은 다음 분 올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심사 당일은 그 담당자 한 분은 꼭 계셔야 돼요. 두 명이면 가장 좋아요. 실행 실적 담당해 주시는 분, 인터뷰 진행해 주시는 분. 근데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한 분이 해야 되는데 좀 잘 지원해 줘야 심사가 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고 마지막 이제 심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릴 겁니다. 요거 드릴 건데 요거는 뭐 우리 담당하신 분 같이 들고 오셔가지고 오늘 뭐 제가 봤던 내용들 그런 것들 이제 한번 설명 좀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 이의가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효기간 연장입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요 시간이 제가 오전하고 오후하고 시간을 나눠 놨습니다. 나눠 놨죠. 이렇게 이제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 시간은 심사원 협의에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조절하시면 되고, 요거 심사원 도착 후 회의하고,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짧아지죠. 짧아지는데 우리가 그 여기에서는 근로자 인터뷰가 없어요. 그렇죠? 근로자 인터뷰가 없고 대표자 인터뷰만 있습니다. 다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오전 혹은 오후 기업은 한 3, 4시간 정도에 끝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팀 중식이나 기념품은 금지입니다. 금지라서 주시지 않고요. 그리고 심사원이 만약 일방적으로 현장 심사 통보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다소 과하게 얘기하시면 저희 사무국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기획 심사팀하고 이게 협의하에 변경 가능합니다. 일정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대표자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인터뷰 시간이 오전에 안 된다. 그럼 오후로 좀 돌려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조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심사할 때 근거 자료가 허위일 때는 저희가 이런 인증 추천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주셔야 됩니다. 심사원분들 노트북 가져가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전원 코드라든가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좀 한 그 장소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기업들 보안도 많이 좀 심하죠. 보안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등록할 수 있도록 미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사원들은 현장의 그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 사진을 많이 찍어요. 사진 많이 찍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증빙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이름이라든가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풀로 넣을 필요는 없어요. 뭐 이름에 뭐 땡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런 주민번호도 이렇게 뒤에 뭐 생년월일 정도만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인 정보는 좀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 리서치 기관에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 연락 주더라도 이런 만족도 때문에 연락 줬다라고 하면 좀 잘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 실시간으로 몇 명씩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관리자 페이지도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원수가 안 됐다라고 하면 그런 인원수 체크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끝납니다.